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은 독일이 더 이상 화학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화학 무기라든지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쇠퇴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는 허용을 해줘요. 살충제 연구는 허용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비료로 쓸 수 있잖아요. 비료뿐만 아니라 살충제를 쓰면서 작물을 키워야 되니까. 독일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살충제 연구는 허용을 해주는데 역시 독일에서 살충제 그런 거 제대로 연구해서 독가스 만들어야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살충제 연구의 끝을 달리다 보니까 결국 독가스로 쓸 수 있는 물질이 개발이 됩니다. 슈라이더라고 하는 살충제 독가스의 아버지, 신경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타분이라고 하는 물질을 개발해요. 이 물질은 그 전에 나왔던 독가스랑은 좀 다른 계열이에요. 그 전에 나왔던 독가스는 염소, 표백제, 살충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죠. 그보다 좀 더 효과가 강한 겨자가스라든지 염산, 몸에서 염산이 만들어지는 포스겐 가스 그런 것들을 쓰곤 했었는데 다양하기도 하네요. 네, 지금 만들어진 물질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었어요. 이거는 신경독이에요. 신경독. 우리 자율신경계가 있잖아요. 네. 혹시 그 벌한테 쏘였을 때나 뭐 어떤 동물한테 그 뭐 독사한테 물리면 신경독이라고 하던데 그런. 네, 더 있습니다. 독사 독은 좀 여러 가지예요. 혈압을 막 조절하는 독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독이 있는데 그중에 신경독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신경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자율신경이죠. 우리 자율신경의 대표적인 게 심장. 심장박동 마음대로 조절 못 하잖아요.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빨리 뛰어라든지 천천히 뛰어 조절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동공. 우리가 뭐 눈을 막 그 힘을 주고 그건 가능하지만 눈동자를 키운다든지 줄인다든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처럼 뭐 기관지라든지 기관지가 넓어지고 좁아진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생체 기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망가뜨리고 순식간에 더 강력한 물질들을 많이 넣어주면서 심장이라든지 피부 땀이라든지 혹은 호흡기라든지 눈동자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 물질이 신경독입니다. 이 신경독을 개발을 한 거예요. 역시 살충제 용도였고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면 진짜 살충제를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곤충을 정말 죽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 보고를 하고 근데 그 당시 1936년에 이미 나치가 집권을 하고 있던 때였단 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죠. 2차 대전 직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 물질들이 무기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관련 기술들이 논문으로 발표되는 걸 금지를 시키고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타분이라고 하는 물질, 타분이라는 이름 말 자체가 터부, 우리가 금기시하다라는 그 이름이에요. 예,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쓰지 말라라는 의미로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물질을 무기화해서 미사일까지 만들었어요. 미사일까지 만들었어요? 미사일까지 만들었어요. 아주 작정을 했군요. 네, 작정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쓰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 물질을 실제 미사일로 발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 물질이 알려지게 된 거는 2차 대전 후반부에 연합군이 베를린으로 진격을 하잖아요. 파리 상륙작전을 하고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진격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문헌들 찾고 뒤지고 그다음 증인들 찾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썼더라면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가들도 명확하게 추론하지는 못해요. 근데 아마 히틀러가 미국이 이제 반격할 거를 두려워해서 미국의 기술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실제 원자폭탄도 만들었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신경독을 쓰면은 뭐 다른 연합국의 항자들도 더 강한 걸 쓰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네. 그거는 안 쓰길 잘했어. 어쨌든 잘했어. 안 쓰기 잘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 타분가스보다 더 강력한 물질도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만든 사람들 이름, 팀장이죠. 제라드 슈레이더, 신경독의 아버지라고 했죠. 그다음 S, 여기서 S를 따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철자 알파벳을 따서 사린 가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니 뭐 좋은 거라고 저기에다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린 가스는 이제 우리한테도 좀 많이 알려진 가스예요. 이게 한자로 마치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네. 살인은 아니고요. 실제 원어 자체가 SARIN 가스예요. 네, 어쨌든 이 사린가스는 그 당시에 무기화까지는 아니었어요. 앞에 어떤 타분가스는 미사일로도 만들었었는데 사린은 그 당시로는 이제 무기화를 생각하지는 않고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서 독일에서도 좀 쉬쉬하고 있던 그런 물질이었어요. 아 이때도 그러면은 히틀러의 집권 아래서 이런 게 지금 다 만들어지고 네, 있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질을 참 안 쓴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너무 위험한 걸 왜 고생해서 만들었지? 쓰지도 않을 거면서. 혹시나 필요할까봐. 비축해두는 네, 일단 만들어 두는 거예요. 네. 그 무기라는 특징이 남이 어떤 걸 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우리를 지키려면 역시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쓰지는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이 무기에 좀 주목한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일단 연합국 사람들은 이 무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살상 효과가 뛰어난지. 그리고 이 무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독면이 있어야 되는지, 가스를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는지. 우리 코로나도 KF 94인지 80인지 따라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방독면을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다른 나라들 다 비슷한데 우선 영국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영국은 1951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독일이 언제 다시 일어설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1951년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런던 남서쪽에 있는 포튼다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사린가스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방독면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근데 우리 화생방울련 생각해 보면은 네. 그 뭐 캡사이신 가스 막 투하하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숨 꼭 참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뭐 숨 못 참아요. 안에서 가스 하고 노래 부르게 시키는데 뭐, 그렇죠. 숨을 어떻게 참아요? 계속 막 운동시키고 계속 가만히 안 놔두죠.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어. 여기서 방독면을 쓰고서 자전거를 타기 시켜요. 이야. 너무 네, 잔인합니다. 사이클 자국민이에요. 자국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를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방독면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여기 틈이 있네 이러면은 저분은 그대로 또 마실 수도 있는 네, 상황이죠. 그대로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피부 위험한 벗겨진다든지, 실험이네. 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치사량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던 시절에 이런 실험을 자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돈 줄게, 돈 받고 싶으면 와서 좀 일해. 그 당시 영국도 힘들었거든요. 전쟁 끝나고 나서. 돈 받으면 뭐하나? 죽을 돈 못 쓰는데. 근데 또 당장 이제 뭐 먹여 살릴 식구가 있다든지 아. 이러면은 또 가장이라서 또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 아. 무게를.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하고 뭐 관련된 연구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험자들한테 다 이제 설명을 하고 다 고지를 해야 돼요. 부작용이라든지 효과를. 심지어 일반인들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요. 또 다른 전문가한테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기관윤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만 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고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1950년대에는 그런 것도 생각도 할 수 그런 게 없었 없었겠네요. 시절이죠. 네. 연구 윤리라든지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학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살아나오면 좋은 거고. 돈 준다고 아무 때나 지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린가스의 양을 갈수록 늘려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방독면 효과도 보지만 사린가스를 피부에도 발라봤어요. 피부에 발라가지고 제대로 흡수되게끔 이제 붕대처럼 감싼 거예요. 날아가지도 않게 피부로 스며들게끔 하는 거죠. 근데 사린가스는 피부로 스며들거든요. 아, 스며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피부가 상하겠죠. 4월 27일 알려진 자료를 보면은 한 300mg 정도를 투여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300mg 이상을 투여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300mg이 이만큼이죠.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 양이긴 해요. 우리가 이것도 좀 눈에 보일 정도의 양이긴 너무 합니다. 작게 네, 300mg이 양을 본다라기보다도 이게 치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후대에 우리 사람들이 실험해 보니까 이 정도 복용을 하면, 이 정도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스는 기체인데 네. 기체를 피부에 바른다고 하면 약간 액체 상태인 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쬐면서 뿌리는 건가요? 액체 어떤- 상태로 하는 거예요. 액체 상태로? 네, 액체 상태로 그 계열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붙인 거예요. 흡수시켜서 쫙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죠. 무서운 실험을 했네. 자, 그래서 300mg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양을 줄여서 이제 200mg 테스트를 했는데 200mg으로도 사람 죽을 수 있거든요. 사람 따라서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개인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죽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이신가요? 네, 1953년 5월 6일 로날드 메디슨이라고 하는 당시 20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어요. 아이고 이름도 메디슨인데. 네.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고 20살짜리 공군 부대에서 파일럿은 아니고 이제 기계 수리하는 항공기 수리하는 친구였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원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잘 모르니까. 절대로 안 네. 했겠죠. 그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게 터무니없이 위험한 그리고 주먹구구식의 실험 설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이 물질을 아무 생각 없이 접하게 되었고 이 물질을 투여한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투여했고 300보다는 적으니까 200이니까 괜찮겠지. 좀 심해도 피부 좀 벗겨지고 그걸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투여하자마자 한 40분 만에 굉장히 심장 이상이 나타났고 호흡 곤란이 나타났고 온몸에 열이 체온이 내리기 시작하고 앰뷸런스를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앰뷸런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앰뷸런스 미리 옆에 갖다 놓고 한다는 게 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동물 실험부터 하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앰뷸런스에 실려갔지만 앰뷸런스 실려갔다고 해서 응급실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보지 못한 독이에요. 해독제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이분은 돌연사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 당국에서 이 친구가 이런 실험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고 여러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연사했다라고 그냥 묻어버려요. 돌아댔네요. 묻어버려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한 2000년대가 지나서 이 사람의 케이스를 다시 조사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한 권리를 또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또 배상금을 그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 다 50년 지나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이고 그때 좀 뭐하노? 아이고. 그러니까요. 사실 알려진 분이 이분이지 얼마나 이분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영국에서만 이걸 했겠어요? 독일은 더 했을 것 같은데요. 독일도 했겠죠. 네. 네, 독일은 그 당시에 좀 힘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힘이 빠진 상태였고, 그보다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사린가스를 정말 제대로 무기화해서, 이건 이제 소련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언제 무기를 만들지 모르고, 소련이 심지어 우주 인공위성도 먼저 쐈잖아요. 사람을 우주에 먼저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린가스도 무기화 시킵니다. 그럼 지금 저 보이는 게 네. 사린가스를 미사일 같은 데 안에 넣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미사일 같은 데 만들어서 터졌을 때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은 거의 뭐 초토화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 다행히도 그 미국과 소련은 서로 냉전만 거듭했고 이 무기는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정말 다행히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네.
미국과 영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나라들이 사용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아, 누구야? 이라크입니다. 어이구. 1988년 이라크는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막바지에 이라크 내에 있는 이란과 가까운 민족이죠. 그 쿠르드족을 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접경지대에 있는 이 민족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후세인이 이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사린가스를 살포를 합니다. 독가스죠. 신경독을 살포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한 5,00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화학무기가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화학무기는 전쟁 중에 군인만 죽는 게 아니라 화학무기도 어린아이, 노약자 다 죽어요.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은 다 영향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부터 해가지고 네. 심지어 어린아이, 노약자들 먼저 죽죠. 그 정도로 비인륜적이고 그 다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무기예요.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도 반드시 이 전쟁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전쟁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포로를 학살한다든가 아니면 써서는 안 되는 무기를 썼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라크가 자국민을 대상이죠. 자국민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1988년에 학살했습니다.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선 넘었네. 그로부터 2년 뒤 걸프전이 걸프전. 발생하죠.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이에요. 이라크가 이란한테 이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웨이트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전쟁은 승부가 안 났거든요. 이라크 전쟁은 이란도 세잖아요. 네. 그래서 승부가 안 났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쿠웨이트한테 돈을 못 갚겠다. 대신 돈 더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쿠웨이트는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바로 밀고 내려옵니다. 이건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다음 유전지대가 양국 국경에 있는데 쿠웨이트에서 자꾸 뽑아가니까 열받잖아요. 우리가 뽑아야지. 여러 가지 명분을 들면서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90년 8월에 걸프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부터 대략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유엔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지요. 그러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미군을 편성을 하고 영국군이라든지 많은 군대가 참여하게 되죠. 전쟁 자체는 빨리 끝나요. 붙기 전에는 모르지만 네. 붙어 보니까 좀 알잖아요. 차이가 네. 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라크와 미국 게임이 안 될 것 같지만 붙기 전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붙고 나서는 실제로 거의 한 달 남짓 만에 빨리 끝난 전쟁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 생각해보면 정말 최신 무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텔스 전 폭격기죠. 그 당시에 딱 두발 폭격하고 나오는데 레이더의 분석을 넘어서는 아주 최첨단 폭격기였죠. 그다음 토마호크 미사일, 그다음 지형을 인지하면서 날아가는 또 사막의 그 작은 지형들 틈까지 다 인식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고, 그다음 아파치 헬리콥터, 이라크가 자랑하는 뭐 탱크를 위에서 바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헬리콥터라든지. 그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무기는 정말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네. 신문물이네요. 진짜. 신문물이죠.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일종의 쇼케이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CNN 같은 기자들이, 종군 기자들이 따라가지고 그대로 생방송을 했잖아요. 우리 미국은 잘 싸우고 있다. 그 자리에서 베트남전처럼 그렇게 막 20년 끌면서 늪에 헤이메이지 않고 짧은 시간에 우리 끝낼 테니까 우리 응원해달라.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 반면 이라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탱크 부대와 스커드 미사일밖에 없는데 뭐 좀 약해 보이죠. 많이 약해 보이는데요. 많이 약해 보이죠. 네. 잽이 자, 안 돼요. 그러나 미군 부대가 겁내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화학무기죠. 심지어 쓴 전례가 있잖아요. 자국민을 대상으로 2년 전에 썼어요. 같은 지도자예요. 후세인. 그러면 연합국 대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쓰고도 남아 보이는데요. 충분히 쓸 수 전적이. 있죠. 제가 군인이라도 겁이 날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쓸 수 있다, 첫째. 그죠? 미국의 기술이 더 좋을 테니까 더 강력한 독가스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미국이 그냥 이라크와 하는 전쟁이 아니고 연합군이에요. 유엔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첫째. 그다음 뭐 이라크를 완전 초전 박살 내자 뭐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쿠웨이트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명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CNN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독가스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겠지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라크 군인들한테 뭐 살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쓰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심지어 썼다고 해서 저들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죽어요. 명확한 해독제가 없던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력만 가지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군인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독제들을 찾게 되는데 해독제가 드디어 나오네요. 나오죠. 네. 그 해독제 중에 대표적인 게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아트로핀? 네. 근데 아트로핀은 또 그 자체로 또 위험한 독이기도 해요. 오. 그리고 아트로핀은 이제 어떤 때 쓰냐면은 독가스에 노출된 다음에 급하게 심장에 찔러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에 빨리 퍼뜨리는 그런 약이에요. 아, 그럼 심장이 찌르는 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영화에서.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맞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돼요? 네, 실제로 기관지 확보가 되니까요. 기관지가 좁혀져 있다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숨을 쉬는 거. 일단 그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초반에. 이제 영화 볼 때마다 아는 척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럴 수 있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섭잖아요. 네. 그 다음 독가스에 노출된 다음에 쓴다는 게 혹시나 내가 늦으면 어떡하지? 늦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독가스라는 게 언제 죽을지 순식간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알게 되면 이미 늦을 수도 있는 건데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학자들이 만든 해독제가 아트로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트로핀 같은 사후 해독약보다도 사전 예방약이 있으면 좀 더 좋겠잖아요. 그렇죠. 네, 사전 예방이 예-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사전 예방약이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오! 뭐냐면은 신경독이라고 했잖아요. 사린. 네. 사린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약한 신경독이에요. 거의 같은 기전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뭐 무협지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리 독을 계속 먹어가지고 어떤 독이든지 버틸 수 있는 강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 몸을 만들어 두자. 아, 근데 독감 주사도 예, 그런 예방주사도 좀 그런 거죠. 거잖아요. 네. 예방주사는 근데 독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데. 근데 근데 비유 자체는 적절하죠. 네. 면역을 약간 만드는 느낌. 그쵸. 좀 그런 거죠. 이라크가 어떤 독가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딱 그 하나에 대응하는, 살인. 사린가스에 대응하는 그런 예방약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 정도는 연구를 좀 해뒀단 말이에요. 바로, nerve agent, 신경독이죠. 그 다음에 nerve pre-treat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라크 군이 독가스를 쓸 듯한 기미가 보이면은 먹어라. 이 약한 신경독이죠. 일종의 예방약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 이 예방약 주범이 됐던 이 약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천연물에서 좀 유래했어요.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약은 어디서 왔을까 해보면은 1800년대 후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아프리카의 족장들이 이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칼라바두라고 하는 콩이에요. 아니,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맛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열매처럼 보이는데요. 그쵸. 근데 이거를 복용하면 이제 죽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있구나. 예쁜 거에 속으면 안 되는군요. 그 당시 족장들이 이걸 좀 다른 목적으로 썼어요. 그 진실 게임의 진실을 밝히는 용도로 썼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권경환 씨랑 그다음에 정인욱 씨가 서로 상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좋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해. 심각해요. 학원이 정말. 예쁘다, 안 예쁘다, 막 싸우는 거예요. 정말 왜 이게 싸우지 그걸로? 서로 간에 명예가 달리고 정말 명예가 심각한 달렸어. 상황이에요. 근데 어. 족장은 아니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못 하잖아요. 내가 안 훔쳤다, 내가 안 훔쳤다 서로 할 때. 네, 서로 판단이 안 될 때 그러면 이걸 내미는 거예요. 칼라바드를 내밀고 니들 다 이걸 먹어봐. 이거를 먹고서 무서워. 살아남는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둘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되게 반신반의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그 이걸 먹으면 진실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네. 했을 때는 먹어라라고 했을 때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걸 아니까 선뜻 그럼 못 안 먹고. 선뜻 못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족장님들께서 야 네. 이거 효과 좋다 이런 거 아니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심리적인 효과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신 있는 사람은 또 한꺼번에 팍 먹을 것이고, 그러면 또 바로 고역질에 토하게 되거든요. 억울해.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다 설명일 뿐이고, 좀 과학적 근거는 저는 좀 빈약하다고 무식한 생각해요. 방법이었네요. 자신 있게 먹고 자신 있게 죽고. 근데 선교사들 입장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종의 진실의 약이라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선교사들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져가 가지고 본국으로 가져가서 여기에 뭐가 있나 물질을 막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성분을 분리하다가 보니까 나온 게 피조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도 굉장히 강력한 독이기도 하지만 용량을 조금 조절하면 또 뭐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이 물질이 이제 나오면서 실험할 때 좀 연구하기 편해졌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 분리할 때 이렇게 이 물질이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럼 분리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연구를 많이 진척을 시켰죠. 근데 어쨌든 원래 사람을 죽이는 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물질의 효과를 조금 바꾼 게 피리도스티그민이에요. 효과를 누그러뜨렸어요. 누그러뜨려서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로도 쓰고, 그러면서 신경 독의 예방약으로도 쓰는 게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입니다.